네, 변동의 어제 오늘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랭킹5에서 조목조목 현재 구간의 시장의 해상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대비 그래도 만회를 하는구나. 역시 우리가 어제까지 느꼈던 학습 효과가 오늘도 괜찮은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랭킹 주제는 일주일 새 이렇게 사이드카가 매도, 매수, 매도로 정말 변동장이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워딩을 변동장이라고 해도 될까요? 하락의 전조냐 아니면 단순의 변동의 시장이냐, 그렇다면 지금의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다양한 셈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다음 주에 설 연휴 대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2월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는 수급적인 특성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부터 이렇게 변동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개운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 믿고 기관의 매수력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설 연휴 전까지는 변동을 감안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사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였고 지수가 2,700, 2,800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삼성전자는 15만 원 이상에서, 그리고 지수는 5,000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의 변동성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니 사이드카가 지금 좀 자주 발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추후에는 이 사이드카 제도에 대한 이 규격이 조금 더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카 발동하는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월요일날 급락 그리고 화요일날 급등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은 우리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일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시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일단 밀리면 매수를 하겠다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그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지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등력만 믿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담아내는 것은 앞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지수가 지난 월요일처럼 밀리고 오늘 장 초반처럼 밀린다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은 그 하락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때 A는 하락을 이용하지만 B는 리스크 관리할 건지 그 기준을 좀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오늘 흐름을 좀 놓고 봐서는 결국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온 쪽은 그래도 하락을 좀 이용을 하거나 더 버텨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적이 안 나온 쪽은 빠르게 저는 우선 모멘텀이 붙지 않는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선택과 집중, 압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떠올라지는 건 사실 반도체인데 네. 태양광은 조금 예외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 잠시 후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4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쪽에서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때 매수인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인가에 따라서 판단이 나뉠 수 있다. 기준점을 실적으로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훈 대표님께도 여쭐게요. 오늘 프리장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주요 대표 종목군들이 프리장에서 갑자기 하한가 호가를 만들어냈어요. 원래는 한두 거래량이 아니라 한 4천, 5천 거래량까지 모이더라고요. 4천주 이 정도까지도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좀 대응 모드에 들어간 건가 싶기는 합니다. 현재 구간 일단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시나리오가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외국인이 계속 파는 거에 있어서는 위험 부담을 좀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위험 부담을 별로 느끼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자금들이 조금 많아졌다. 그것은 시장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그냥 전반적인 환경을 그냥 말씀드리면 자금이 사실 오갈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밀리면 산다는 장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또 환율의 안정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외환채 발행 이 달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 유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연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 금융투자의 ETF 자금이라든가 그 자금의 속도가 좀 달라졌다 뿐이지 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적인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적 드라이브는 단기간에 끝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이 중과세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사실 부동산 자금만 일부만 오더라도 네. 증시 자금 쪽으로 유입이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이런 이 매수 유입에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을 어느 정도 받쳐도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있을지언정 이것이 단기간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반도체 투톱이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제 이 센티가 워낙 뭐 한 2달 간격으로 AI 버블론에 대해서 또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학습 효과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 미국에서 AI 이런 그 5년 뭐 6년간의 랠리 장세에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상승을 했느냐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올해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센티의 일부는 흔들릴지언정 실적에 기인한 장세는 조금 더 저는 마음 놓고 즐겨야 되는 장세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펀더도 펀더인데요. 그간 유동성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선전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억이 깨지고 공포탐욕 지수가 다시 피어 쪽으로 방향을 달리하고 국내 변동성 지수도 과거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때의 변동성 지수보다 더 위에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자산의 기준점을 다시 좀 맞춰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예. 맞죠. 왜냐면 이제 은 가격이 예. 투매로 인해서 굉장히 그죠.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뭐 1980년대 뭐 헌트 형제의 그런 난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은 가격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변동성의 시초냐 이것을 저희가 예측하기보다는 당장에 우리나라에 국한돼 있는 여러 가지 호재성 이벤트가 아직 마무리 국면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모멘텀 장세가 단기간에 저는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50원대 위에서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 자금에 대한 유입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나올 때 그때 시장은 좀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눈치 보기는 필요한데 오히려 변동의 가격에 낙폭을 준다면 펀더 튼튼한 쪽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공통됩니다. 그럼 펀더 튼튼한 쪽이 어디냐고요? 바로 반도체 아닐까요? 다음 랭킹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참 해묵은 조정의 재료가 있습니다. AI 거품론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발목을 잡으니까 미국장에서도 좀 마이너스권이 나왔고 국내 시장 연동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잠시의 진통이라도 봐도 괜찮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먼저 여쭐게요. 지금 투톱이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이익 성장이 더 높아질 것도 아는 상황에서 신용한도 초과였던 것도 많고 잠시 시켜줄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슈가 분위기를 일로 몰고 가는 느낌이 또 들어요. 하지만 이럴 때 투탑만큼은 이익 가시성이 확보됐고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준에 부합한 거잖아요. 네. 오히려 투톱에 우리는 더 강하게 붙어야 되는 전략이 구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부담은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반도체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단점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의 장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럼에도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해요? 라고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때 수익이 꽤 크게 나면 그 종목을 일부 줄여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 조금 더 명분이 있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먼저 올라왔고 그 미국이 이제 횡보장세를 거의 2달에서 3달 정도 지금 보였거든요. 그 사이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급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수익난 쪽에서 일부 팔고 명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세게 나온 쪽을 다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나라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라기보단 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급이 불편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두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불편합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워낙 등락폭이 좀 커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부장은 4분기 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삼성의 피포 공장에서 월 그 웨이퍼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비주들도 그죠. 많이 붙겠지만 장비주들의 가장 큰 장단점은 매출이 한 번에 쏠릴 수도 있지만 또 안 쏠릴 때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장비지만 저는 소재와 부품 쪽을 좀 먼저 체크를 하자. 아니라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이 있습니다. 유독 높은 쪽, 테스트 소켓 쪽이죠. 리노공업, ISC, 그리고 TSE. 제가 계속 요새 이제 강조드리는 쪽은 이쪽인데 이쪽은 밀리더라도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노공업은 40%의 높은 영업이익률, ISC도 지금 2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 TSE가 이제 두 자릿수가 안 돼서 그동안에 가장 막내 자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쪽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HBM 쪽으로 이제 국산화 프로브 카드가 완료가 된 상황에 올해는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쪽은 괜찮지만 막연하게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니까 SK하이닉스가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따라 올라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쪽은 실제 돈을 못 벌었다구나. 그러면 그 종목은 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팁도 주셨어요. 확실히 소켓 관련해서 리노공업, ISC, TSE 보는데 그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ISC와 TSE 지금 차트 보면 오늘 하락장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견고함도 나타납니다. 역시나 영업이익률이라는 키워드에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투탑 얘기 잠시만 조금 더 여쭤보면 김태정 본부장님. 그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가 21선에서 딱 지지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매입을 좀 더 확실히 믿어도 되는 신뢰도 있는 21선 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만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에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선 SK하이닉스의 조정을 먼저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지만 지금 하이닉스의 다 같은 목표는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삼성전자는 20만 원인데 이제 20만 원까지의 폭이 조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20만 원 가려면 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자금들의 어떤 부담이 좀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탄력도를 좀 보일 수 있는 건 하이닉스이니 만약에 오늘 월요일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프리장에서 낙폭이 좀 크다면 저는 그 낙폭이 큰 걸 이용해서 하이닉스를 좀 담아내는 게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사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 수는 있겠는데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 담을 거냐. 만약 SK하이닉스를 먼저 담았다면 삼성전자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위치에서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했었을 때 뭐 상방에 대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원하게 만회하고 있는 오후장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뭐 빨간불을 유지한다거나 뭐 그런 종목군이 사실 더디죠. 확실히 이번 주 월요일 또 화요일의 급반등과는 다른 움직임에서 지금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투톱 전략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의견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실적에 있어서 기인한다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아까 전에 전략 얘기해 주셨을 때 떠올랐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증설 얘기 나오면 소부장단 수혜는 당연히 수순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간 순환을 많이 노려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지금 키워드에 집중한다면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실까요? 네, 뭐 앞서서도 이제 네. 그 본부장님 의견하고 거의 동일한데 오늘 상승했던 종목의 그 답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오르는 종목이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원익 IPS를 비롯해서 예. 증착 장비, 뭐 ISC를 비롯한 소켓, 뭐 이렇게 오는데 또 하나를 그냥 덧붙이자고 네.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소부장, 반도체, ETF 자금 이제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ETF가 굉장히 수두룩하게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럼 반도체 구성 종목의 상위를 차지하는 종목 위주로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뭐 예. 말하자면은 소켓주들도 이 반도체 구성 종목 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훑어보시면 상위 종목 위주로서 이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금 유입이 있어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거기에서 또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그 비전이 오늘 오르잖아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가장 시총이 높기는 합니다. 한 18조 되나요? 한미 반도체가 오늘 하나 비전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해도 괜찮을까요? 장비단에서의 대장 가능성도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비전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네. 한 1,600억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뭐 이름도 비전이지만 AI 관련된 카메라 매출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고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는 그래도 지금의 이 HBM4에 관련돼서 하나 이제 이 비전만의 매력이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TC본도의 매출은 미미하지만 거기에 따른 성장 기대감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목표 TP를 증권사에서는 막 9만 원대로 높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모멘텀적인 요소로서도 충분히 뭐 하나 이제 이 비전과 더불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그래도 저는 정고점이 한 7만 원 정고점이거든요. 여기 네. 한번 벗겨냈을 때 또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부장단에 있어서 플러스권을 잘 나타내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전에 강했던 소부장은 지금 잠시 주춤거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고민이 되죠. 오늘 오르는 소부장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미리 올랐다가 지금 좀 주춤하는 곳으로 볼 것인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네. 이전에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들 네. 언급 주신 바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상승폭이 대단했잖아요. 저희도 86% 받고 목표가도 달성했는데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덜 밀리니까 강한 거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의 아랫꼬리를 달렸다면 솔브레인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없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소재 쪽을 좀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크게 나빠 보이지는 네. 않는데 저는 이제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장비주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 종목을 좀 찝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신 기업이 테크윈이거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 12월도 그렇게 막 썩 즐거운 시기는 아니었어요. 예. 1월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결국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출로 잡히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앞단에서는 자꾸 규모가 커집니다. P4 공장의 뭐 웨이퍼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은 좀 비중에 대한 관리를 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서 흘러가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러는데 SK 하이닉스도 그러는데 소부장주들이라면 당연 더 뭐 조정이 나와도 괜찮은 그 상황에서 그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소부장 내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종목에 여러분께서도 레이팅을 각자마다 좀 내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여기서 압축하자 의견으로 좀 더 들어보고요. 이어서 지수 분위기가 좀 탄력도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주 항공주만큼은 현재 상한가 간 종목
종목 여전히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장에 돈이 몰린다라는 성격으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성격으로까지 가능할까요? 스페이스 X의 상장이 6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스피어 쪽으로 대단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성훈 대표님께 의견 여쭙니다. 미래 성장성은 알겠습니다. 근데 6월에 이벤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우주 쪽에서 좀 더 가보자. 그러한 수급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딱 하나 같아요. 오늘 스피어가 제일 강한 거는 맞아요. 그냥 밸류체인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스페이스 X향 아예 납품을 해주는 쪽이 당연히 스피어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X 향의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천억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당분간은 계속 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우주항공청과 연관돼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스페어 X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느냐 이게 굉장히 차별화가 될 것으로 직항이냐, 보이고 아니냐.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 얘기 나중에 할 거지만 스페이스 X와 연관된 밸류체인이 지금 확산세가 계속 맞아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이 수혜가 단기간에 그런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 흔들릴 때 또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래요? 차원으로 보는데 그것도 당연히 스피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서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이 머스크의 전략도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제 기사화 많이 됐지만은 지수 편입에 대한 의도도 네. 있고 편입을 하게 되면 시총이 얼마만큼 커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2,000조? 그것도 몇 년 안에 몇 배가 오른 이 시가총액이 2,000조거든요.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테마로서 집중해 본다면 당연히 종목들에 대한 세분화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서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동안에 좀 2만 원대 한번 넘으면서 오늘은 상승세가 좀 주춤했지만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일부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미래에셋 증권 빼놓지 않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원래 그 로봇주가 막 가고 2차 전지로 수급이 확산됐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이 막 가고 태양광이 붙어서 수급 확산이 돼서 오히려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이 조금 주춤해지는 그 전례를 따라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우주항공 쪽은 밀리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리고 중심은 역시나 스피어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리스팅해 두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스피어도 10,000원대에서 이미 30,000원대 지금 후반까지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보유자 영역의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접근을 유효하게 본다라기보다는 만약에 6월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6월 달 전후로 해서 한번 흔들릴 때 그렇다면 담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기회가 한 번은 올 수 있으니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다른 섹터보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섹터의 성장 과정이 다른 첨단 산업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의 생일 전까지는 충분히 조정 시 매수도 가능하고 가능한 유효 섹터로서 분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얘기가 나왔는데요. 확장시켜서 저희 이쪽으로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태정 본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 스피어 중심의 강세,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체인으로서의 강세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우리 이전에 우주항공 모멘텀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안전지대로 얘기 들었던 건 방산주거든요. 네. 근데 방산의 색채는 지금 우주항공과 따라가지는 않네요. 대형주기 때문에 무거워서라고 그래라고 치부를 해야 할지 지금 원래 본업적으로 우리가 수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우주 끼면 더 비대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건 아직은 좀 먼 미래인가요?
그러니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었다라는 탓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낙폭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오늘 낙폭이 좀 있었던 상황. 그렇지만 방산주가 껴있는 우주항공주들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백로그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주항공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본업,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의 수주 잔고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늘어난다면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주항공 쪽의 매출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그때는 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속도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직접적인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걸 지금 투자자분들이 먼저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가 화두이니까. 그래서 그쪽을 먼저 보지만 결국 이쪽이 수급이 분산이 될 땐 결국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쪽은 돌고 돌아 방산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로까지 확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재성 본부장님 솔리드가 오늘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장비까지 지금 수급 확산으로 우주가 너무 잘 가니까 연결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또 오늘 타픽을 여기서 챙겨주셔서 같이 공개해 볼까요? 오늘 HFR 주목하신다고요? 네, 앞선 코너에서 어드바이저님이 HFR을 좀 갖고 와서 저도 좀 놀라셨어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보는 시각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통신 부품주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겠지만 지금 5G를 넘은 적에도 위성에 탑재되는 부품도 HFR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보면 국한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통신 부품주는 지상국만 해 이렇게 국한할 필요 없이 지금 비지상국이라고 하는 이제 6G에 대한 확장성도 이렇게 위성에 탑재되는 부품을 만듦으로써 빠지지 않고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HFR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기준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으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1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의 시세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HFR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솔리드는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 3분기, 4분기 늘어나는 것을 좀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한번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리드는 중장기적으로 HFR은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그 위치가 좀 괴리는 있네요. 네. 솔리드는 확실히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 세우는 구간, HFR은 단기적으로 그 구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으로 논해볼 수 있겠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HFR 2만 원까지 노려보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에너지 시장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미국의 우리 정부가 K원전 APL 1400 건설을 제한했다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전장의 움직임 보니까 크게 하방 변동을 그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핵심 카드로 만약에 되게 된다면 미국 시장 진입하면 이거 확실히 슈퍼사이클로 연결될 수 있을까? 안 움직였던 원전주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기대 영역이기는 합니다. 김정훈 대표님께 여쭐게요. 설계 강점이 있는 한정 기술이 좀 버티느나 했더니 지금은 조금 소폭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BHI도 오늘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매수의 안전 섹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 비교를 해보자면 네. 조선이나 방산, 그다음에 원전 원전. 이렇게 좀 그 조방원의 저는 상대 평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나를 뽑자면 그냥 원전을 뽑을 것 같아요. 전력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도 하나 있지만 3, 4년간의 호황을 누렸던 그리고 주가의 수준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조선주가 바닥에서 한 뭐 10배 뭐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한 반면에 뭐 말하자면 방산주도 그렇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죠. 제가 한 20년 초반에 3만 원대를 본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땡겼단 말이죠. 예. 당연히 실적 펀더멘탈도 그만큼 성장을 했고 대신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에 대한 그리고 사이클에 대해서 원년은 저는 올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펀더멘탈로 이어지면 그 폭발력이 상당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태양광을 비롯해서 원전이 당연히 빠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SMR이 아직까지 준공 시작은 안 했지만 그것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게 굉장한 베네핏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가 약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웨이팅하우스와 팀을 꾸렸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기술력에 대해서 앞서서도 모델 APR 1400에 대한 건설을 제안했는데 예. 이것을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봤을 때 이렇게 뛰어났나라고 봤을 때 미국의 압박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점과 이제 이 강점과 약점을 고루 겸비했지만 강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자면 아직까지 원전주들은 이미 상승 여력이 극에 달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확실히 실적 과시성만 붙어주게 된다라는 우리가 희망의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좋겠네요. 여전히 그 웨스팅하우스에서는 목리를 부릴 수 있다라는 점이 늘 원전주에 있어서는 단기 하방에 출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겠습니다. 조방원 내에서는 원전주 지금은 더 우선 섹터로 보신다. 자, 에너지 얘기 나와서요. 여기서 태양광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훈 대표님께서 우주와 태양광 그리고 전력과 태양광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다시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어제 살짝 밀렸을 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 주셨던 게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3위입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랑 한화솔루션이 같이 간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이 그 언제 양산일지를 모르는 페로브스카이트에 주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주항공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짝꿍 한화솔루션으로 점 찍어서 강한 건지 지금 분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사실 너무 먼 미래인 너무 것 먼저, 같고 예. 하나솔루션과 이제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하나솔루션 1분기 실적이 저조하지만 석유화학 쪽이 안 좋았던 거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사업부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 태양광 쪽에 좀 빗대어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D를 이어서 신성 ENG라고 하는 기업이 또 오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명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스터디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총 4가지 기업은 네. 충분히 한번 지금도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부담스럽다면 네. 신성 ENG와 대명 에너지는 지금도 한번 공략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최근에 붙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언급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이 종목 궁금해집니다. 에너지단으로서 2차 전지로 좀 확장을 시켜가 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흑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글쎄요 수급이 들어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이벤트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시총순위가 밀렸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위를 유지하다가 오늘 알테오젠에게 2위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7%대 너무 강하게 빠지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도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2차 전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용량하고 전기차의 용량하고 너무 괴리율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센티를 막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에코프로요? 해드려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 다 같이 에코프로 그룹주는 사실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은 뿐더러 그리고 고점이 26만 원 고점에서 이미 조정폭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ETF 자금 저는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네.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지컬 A의 모멘텀은 끝나갈 수도 있지만 본연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방향성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볼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다. 여기서 수급의 힘 좀 더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랭킹 열어보겠는데요. 호실적에 그리고 외국인이 시장 팔잖아요. 근데 은행주는 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의 포지션에 맞게 박자 감각을 가져가도 괜찮은가 싶습니다. 오늘 KB금융 쪽에서는 확실히 프로그램 쪽 매수도 붙고 외국인 기관 움직임 나타나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금융주는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뭐 미래에셋 증권도 담긴 하는데 금융주 중심으로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외인 보유 지분이 워낙 높은 곳이기도 한데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어느 정도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오늘 유독 KB금융이 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좀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개장 때도 제가 한번 강조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금융 지주사 중에 똑같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밸류 기준으로 주가 위치가 가장 낮은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KB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먼저 당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없다가 지금 시점에 들어간다? 이건 저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이쪽은 워낙 느리게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는 다시 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지금 외인이 산다고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 그리고 오늘 금융지주단 오후에 IR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움직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두 분과 여기까지 랭킹5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